안녕하세요. 이번 3학년 가을학기에 해당하겠고요. 로봇 학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이 수업은 일단 비대면이고요. 중간중간에 상황에 맞춰서 줌 써서 하든 팀즈를 쓰든 중간중간에 사이버 강좌, 서버 쪽에 웹사이트에다가 제가 들어오실 수 있는 로그 정보들, URL 정보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실시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추석 체크의 의미 정도 많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수업은 동영상 잘 만들어서, 그리고 동영상 여러 번 봐서 좋다는 의견이 하도 많아가지고 동영상 잘 만들어서 유튜브 올리고 공유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러닝, 로봇 학습 수업은 거의 로봇 공학 수업처럼 포맷은 아마 비슷한 스타일로 갈 거고요. 계속해서 강의 자료 올리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는 FTP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동영상들 또 링크 걸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추석으로 줌 연결하고 질문들 그쪽으로 받을 수도 있겠고요. 아마 그런 유사한 스타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 자료는 다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 이제 여러 번 필요에 따라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학습은 뭔가 조금 중간에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학 기법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 첫 번째 첫 주이고 이러다 보니 개념 위주로 좀 얘기 드리겠고요. 이번 학기 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얘기 들은 바들도 있고 신경망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여기저기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가지 방법들, 학습학 기법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조금 더 로봇 쪽에 쓸 수 있는 기법들만 추려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어떤 실러버스 전체 내용 한번 오늘 간략하게 소개하고 첫 주는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학 기법들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보실 텐데, 학습학 기법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입력만 들어오고 그 입력을 어떤 형태로 결과를 뽑아내는 데까지만 하는 방법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계학습류 중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과목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입력된 결과가 있는데 행동, 액션 파트가 나올 수 있는 방법론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결과만 갖고 처리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인식 쪽 문제에 해당하겠지만, 인식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동을 해야 되죠. 로봇이기 때문에 인식 결과만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짜든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뭔가 액션 파트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액션에 대한 것들을 행동 결정 사항들 관련된 것들이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순서대로 한 번씩 조금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매년 조금씩 내용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올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올해도 또 코로나이다 보니, 이 원격 수업이다 보니, 어느 면에서는 장점이 있고, 진도를 나갈 때, 어느 면에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씩 내용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이 내용들의 무언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애드온 되고 빼지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수체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기계학습류에서 수체 해석이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가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처음에는 결정론적인 방법론을 쓸 겁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인 방법과 확률론적인 스토캐스틱한 방법들 두 가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결정론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PID 제어 이런 부분들도 결정론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델링 기반의 결정론적인 방법이고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 네, 이런 방법인데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화 되는 기법들을 좀 보시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어떤 결과를 집어넣으면 띡 하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면서 여러 번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가는 기법들, 이게 보통 학습화 기법들의 거의 대부분의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보통 이거를 학술적으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다이나믹하게 한다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무언가가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되는 과정들이고, 제어 기법들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이 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모델링 기반으로 접근을 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뤄보는 이런 유형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차이가 뭔지도 한 번씩들 느껴보시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이 방법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은 별게 아니라 우리가 뭐 뭔가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손가락으로 풀어서 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은 이 분야 자체가 뭐 굉장히 거대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무언가를 반복을 해서 내가 해를 찾아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컴퓨터에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방정식 일부 풀어볼 거고요. 비선형 방정식 해를 찾기 위한 과정들 다룰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비선형 연립 방정식, 우리 보통 멀티디멘저널 다차원 뉴턴 랩슨 기법들 이런 부분들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챕터에서 그 연립 방정식인데 비선형 형태로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본 적이 손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수학 이런 데서 풀어보시면 어떻게든 속어 해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게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선형 방정식은 대부분 다 손으로 풀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3학년 로봇공학들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모르겠네요. 선도는 여기 안 오나? 지역 선도는 안 온다고 치면 비선형 로봇들 방정식 보시면은 인버스 키네마틱스, 뭐 역기과학 이런 애들 보시면 완전 비선형인데, 이 비선형 방정식, 로봇 방정식 자체들이 다 비선형이잖아요. 사인, 코사인 막 무더기로 있고, 이런 수식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손으로 풀기 어려울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서 쓰고 있는 방법들이 점점점 뒤쪽에서 신경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치 해석적 방법들이 미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요소들하고 프로그래밍적 요소 두 가지가 같이 절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비선형 방정식, 비선형 정확하게 연립 방정식, 멀티 디멘저널 널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거고요. 그리고 최적화 기법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자체만 막 다루려고 하면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레토 라인까지 가서 멀티 오브젝티브 펑션 이런 것들 다루고 뭐 한 학기가 넘어가는 분량들입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최적화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실 간단한 최적화 기법 위주로 다룰 겁니다. 이거는 신경망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신경망은 이 수업은 무슨 잘 만들어져 있는 신경망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그런 유형의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뭐 여기저기서 뭐 다른 교수님도 조금씩 소개를 하시고 하는데, 다 대부분 툴을 쓰는 것들, 그리고 뭐 딥러닝은 왜 안 하냐 뭐 이런 질문도 하는데, 딥러닝도 뭐 카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원래 있는 코드에 데이터 넣고서 돌려놓고서 놀기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넣어놓고서 답 나올 때까지 돌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만 관심이 있지 중간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이런 뭐 신경망 쪽에 어떻게 내부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수렴성에 영향을 주는지, 특히 수렴성 관련된 부분은 아마 다른 데서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그 학습학 기법의 밑으로 내려가서 학습학 기법들이 어떻게 실제로 구성이 되고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미분을 써서 수식을 유도하고 그걸 프로그래밍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함수 쪽 얘기를 할 거고요. 뭐 RBF라고 하는 Radial Basis Function이라고 하는 이 RBF는 뭐 많은 책들,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도 서점에 가서 구하실 수 있는 책들에는 RBF는 피드 포워드 기법들만 쓰는 이런 옛날 구닥다리 30년 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RBF를 가지고 백프로퍼게이션, 피드백 형태들로 수정하고 돌려보시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RBF는 거의 모든 머신러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 무언가 내가 머신러닝 기법을 새로 적용을 할 때는 RBF를 써서 처리하는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RBF는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책에도 나올 만한 시그모이덜 함수도 좀 다뤄볼 거고요. RBF가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RBF를 가지고 커널 개수도 줄여보고, 커널이 굉장히 적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다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렐루라고 부르는 이 RLU, 요새 이제 딥러닝에 투입이 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렐루를 올해 다뤄볼까 말까 고민 중인데, 조금 시간이 되면, 왜냐하면 이 중간 과정에서 항상 추석이 나타나는데, 추석 때문에 항상 관두자, 렐루는 안 하고 갈란다 이렇게 됐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10월 초가 9월 말 10월 초 근처가 연휴도 많고 해서 수업 전개하기가 어려운데, 이 원격 강의의 장점은 뭐냐면은 휴강이 없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진도 빼기가 좋을지 몰라서 이 타이밍에서 시간에 문제가 없으면은 렐루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렐루 관련된 것들은 사실 뭐 딥러닝이 뭐 최근 한 5, 6년 전부터 난리긴 합니다만, 되게 요새 나온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2000년대 초에도 이미 비슷한 컨셉들이 있었고요. 저희 렐루가 쓰고 있는 방법들이 선형화 과정들이 불연속하는 건데, 아마 처음 보시는, 거의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이 RBF 스타일이라든가 몇 가지를 변형을 해서 커널 함수들을 재설계한 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자료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렐루 이전에 우리가 커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책에 있는 또는 남들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만 쓰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인, 코사인 쓰는 경우도 있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쓰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 이상한 유형의 함수를 썼을 때는, 커널 함수를 어떤 걸 썼을 때는 안정성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렐루 같이 최근 이런 데 쓰고 있는 방법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아마 딥러닝 뭐 올해는 실습이 다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딥러닝용으로 제슨 보드들 뭐 이런 거 지금 구매해 놓고 있지만, 올해도 아마 이 딥러닝 실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습 자체가 그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로 접근해서, 또는 이미 이제 1080 계열들 이상의 좋은 GPU를 가진 게임용 PC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주고서 돌려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딥러닝 수업은 별로,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한 번쯤은 해보겠지만, 이 시기가 이제 중간고사 시기에 걸리다 보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서, 신경망 파트는 어쨌든 파이썬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루프 시스템 이용해서 문제들 잘 설계해서 드릴 거고요. 오히려 신경망보다는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뭐 스토캐스틱 어프로치 중에 렌색 여기서 꼭 다룰 거고요. 렌색에 대한 개념들,
이 수업 전체가 설계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스토캐스틱인가 그리고 무엇이 확률론적인 방법들인가 약간 이런 의미로 수업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학 기법들은 그냥 뭐 단순하게 앞에 있는 수치 해석처럼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려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 확률하고 관련된 요소들이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로 신경망으로도 쓰이고 뭐 큐뮬레이티브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무언가 확률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기계학습, 머신러닝 쪽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보시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기반 방법론들을 아예 대놓고 이제 신경망도 사실 확률하고 관련이 있는 확률 기반의 방법이지만 많이들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은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러닝이냐, 제너럴이냐 이런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수업 중간중간에만 짧게 얘기하고 뭔가 방법론적인 머신러닝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는 형태들에 집중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확률 기반 방법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강화학습 쪽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강화학습법, Reinforcement Learning, R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강화학습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화학습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 몇 개랑 프로그램 보고서 강화학습을 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는데 강화학습이 갖고 있는 실제 의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쪽은 조금 공들여서 설명 부분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강화학습 예제로 뭐 작년에도 틱틱톡 이런 것들 처리해서 얘네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거 봤는데 올해는 조금 강화학습 쪽에는 강화학습법을 조금 재미있어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예제를 조금 강화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최적화 문제들을 강화학습법으로 처리한다거나 조금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로봇들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 솔루션들을 찾아내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강화학습법을 조금 새로운 예제들을 좀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정말로 역강화학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강화학습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역강화학습법은 대부분 또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역강화학습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최근이 아니라 벌써 뭐 한 5,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때부터 시작해서 역강화학습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게 딥러닝하고 겹쳐져서 스테이트 뽑아내거나 또는 함수들 뽑아내는데 장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역강화학습을 시간이 나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진짜 시간의 문제들인데요. GMM은 작년에 GMM하고 EM, Expectation Maximization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GMM 시간을 되면 여기에 한 2주 정도 투자를 해서 GMM 빨리 끝내고 GMM 가지고 모방학습에서 필요한 뭐 GMR 기법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계획이고요. 이게 이것저것 다 시간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정말로 그냥 다이렉트로 GMM 하나만 하고 끝내든가 아니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제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학부 과정이니까 학부 과정에서 반복 과정 안에서 무언가의 이론이 투입돼서 학습이 되는 것들에만 좀 치중을 해서 설계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조금 많이 오버라서 대학원에서도 가르치는 학교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밖에 안 되는 과정이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테두리 안에 스코프들 안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올해는 되도록이면 뭐 딥러닝은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역강화학습은 한 번쯤 시간이 되면은 꼭 들어가서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로봇 이런 거 좋아하니까 DMP 계열들 써서 GMR 써서 모방학습하는 것들 한 번쯤 둘 중에 하나는 어지간하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수업은 계속 아마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강의 자료는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이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숙제는 뭐 맨날 하는 방식이죠. 뭐 매트랩 아니면 파이썬은 이미 지난 학기에 로봇공학 하신 것처럼 제가 예제 많이 주고 거기서 뭔가 변화해서 여러분들이 숙제 해갖고 오고 발표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또 마지막에 발표 평가도 지난 학기에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대면 저는 제 생각엔 코로나는 뭐 전혀 해결이 안 될 거라서 대면 수업 할 계획은 전혀 없고, 마지막에 한 서너 명씩 와가지고 발표하는 형태들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수업은 머신러닝이잖아요, 그죠? 뭐 수학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프로그래밍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숙제들을 낼 겁니다. 그래서 숙제 한 40개? 뭐, 이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새로운 분야들을 제가 뭔가를 넣었다가 뺐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역광학습은 어지간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2학기가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게 추석, 10월달 연휴,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학술제 이런 거 하는데 뭐 올해 학술제 하겠어요? 추석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격 강의할 때는 진도 나가기가 더 좋아서 올해 만약 가능하면 진도를 조금 더 많이 나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능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3학년 때부터는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 분들은 수업을 듣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제 과목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예제를 일단 많이 던져주고,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들 어렵지만 설명 열심히 하고 수식이 코드화되는 과정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도 되게 많이 드리는 이유는 그걸 맨땅에 정말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수업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니까 예제를 최대한 많이 드리면서 재밌게 내가 이렇게 바꿨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수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숙제가 뭐 타과목 대비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이것저것 재밌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첫 시간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서버에다 올려놓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아마 서버 쪽에 그 줌 링크도 제가 올리도록 하겠고요. 줌 링크 올려서 뭐 추석 프로고 그 과정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실시간 수업은 거의 의미를 못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사하게 동영상 형태로 지난 학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첫 시간 이번 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건강들 다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네.